네, 안녕하세요. 모두수에서 강의하고 있는 정태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2026년도 대비 소박계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 건지에 대한 큰 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25년도 소방시험에서 고득점과 합격으로 검정된 말랑말랑 소방학개론 이렇게 적어놨는데 검정되었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25년도 시험은 최근 소방시험에서 비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소방학개론은. 자, 그 중에서 사실 100점 받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소방학개론 가지고는 거의 쉽지가 않았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합격에 필요한 점수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 점수를 받기에는 충분한 강좌였다. 그래서 남들보다 한 문제 정도는 더 맞출 수 있게 강의를 했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가서 볼게요. 자, 26년도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학습 전략을 소개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크게 세 가지를 하겠네요. 그죠? 올해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작년도보다는 교재의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질 겁니다. 두꺼워질 거지만 무진장 두껍게 하진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컴팩트한 학습량을 제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컴팩트한 과정에서 25년도에 출제되었던 내용들은 다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컴팩트한 학습량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되게 생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각 자료를 교재에도 많이 넣어놨고요. 그리고 수업할 때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합격에 최적화된 컴팩트한 학습량에 가서 보시면, 자, 이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갈 수 있겠죠. 두 가지 형태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이제 교재가 컴팩트하게 갈 거냐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가볼까요? 자, 교재가 컴팩트하게 갈 거냐? 교재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강의 자체가 컴팩트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컴팩트라는 게 자체가 이제 되게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불필요한 주석들은 다 빼고 최대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빈출이라는 건 이제 기출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기출된 내용들은 사실 어느 수험서를 보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다만 뭐라고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직 출제가 안 된 내용들이겠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각 학원에 있는 교수님들마다 생각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걸 누가 가장 시험에 적합하게 가까이 갈 거냐는 내용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게 뭐 최근에 다른 여타 학원 선생님보다 한 문제 더 나아갔으면 나아갔지 부족하게 저희가 지금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너무 시중에 있는 교재보다도 더 엄청 두껍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충분히 다 학습을 제시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과를 따졌을 때도 다른 학원보다 부족하지 않았다. 한 문제 더 맞추면 맞췄지 덜 맞추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옆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합격에 최적화된 컴팩트한 학습량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방학개론은 출제 범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기가 좀 교수님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교재 예전에 이제 처음 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제 출제 범위표인데, 이거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나와 있는 출제 범위표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표를 이렇게 쭉 나눠놨는데, 이게 보면 제목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놨다 보니까 요것들이 조금 해석론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내용들이겠죠.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교수님들마다 해석론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게 25년 시험이었죠. 25년 시험은 올해였고 24년 시험이었죠. 24년 시험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었던 게 뭐였냐면 한론소화약제였습니다. 한론소화약제였고, 한론소화약제를 출제 범위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라고 얘기했고, 아마 대다수의 다른 학원 교수님들은 다 강의를 하셨고
출제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수업에 이게 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수업 중에도 얘기했고 시험에 이게 나왔을 때도 출제 범위가 아니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출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부 다 정답업소 처리가 되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학원 선생님들도 이제 25년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출제 범위를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또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석론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조금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 기준은 제외한다라고 아주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출제가 안 될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충분히 수업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출제 범위에 대한 해석론의 차이가 각 교수님들마다 있다 보니까 다른 학원 교수님들마다 있다 보니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저희 문제가 아닌 다른 학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금 애로사항들이 생겨가지고 이런 질문이 가장 작년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말을 해서 구체적 설치 범위는 제외된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별로 외우고 싶지 않은데 타학원 문제를 계속 푸니까 그런 문제가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 이게 12월 달에 질문했습니다. 12월, 1월 달에 가장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학원 선생님의 문제도 캡처해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답변을 했어요. 이거 나는 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다. 내가 말한 그대로 나는 대답 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걸로 절대로 합격이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계속 답변을 드렸어요. 답변을 드렸는데 이번 시험에 출제가 안 됐죠. 시험은 굉장히 쉬워서 출제가 안 된 게 아니라 출제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된 게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 교재가 이제 다른 학원 교수님들 교재에 비해서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꼭 아니라고 하는 것들에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좀 믿고 신뢰하고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컴팩트한 학습량을 제시하지만 그건 정확하게 출제 범위에 포함해서 충분히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출제 범위에 관한 내용들은 많지만 그건 여러분 기본 강의나 다른 여타 강의 때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도 제 교재입니다. 작년도 제 교재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 맨 마지막 페이지가 몇 페이지로 끝났냐면 433페이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학원 교수님들은 최소한 700페이지 전후로 한 1000페이지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권화된 500페이지가 안 되는 교재라서 여러분들이 되게 불안해 할 수도 있지만 항상 얘기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할 만큼 다른 학원보다 하나 더 맞추면 더 맞췄지 덜 맞추게 이 교재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컴팩트하지만 합격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다시 드리고 싶어요. 작년도 433페이지인데 올해 시험에 조금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니까 한 10페이지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아요. 그래서 443페이지 정도. 그래서 무진장 늘릴 수도 있었지만 시험이 어려워서 이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 없는 내용들을 계속 하는 것보다 가져갈 수 있고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모두소 이제 말랑말랑 소방학기는 교재를 보시면 일단 가로형 교재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형 교재로 되어 있는데 교재가 이제 풀칼라인데 다 나름대로 이유를 맞춰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좀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각 교재를 이게 첫 페이지 표지인데 가서 보면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특히 이제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보시면 빨간색은 여러분들한테 뭘 소개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출이 된 내용이다. 빨간색은 기출된 내용이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출된 내용인데 그 기출된 내용 안에서 여기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 기출이 됐구나. 근데 여기 보면 커야, 강한, 큰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고딕체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기출되었는데 이 고딕체로 된 부분들이 정답을 그는 요소겠구나 라고 이렇게 조금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책을 좀 꼼꼼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빨간색이 보여?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나 혹은 비교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 단원별로 볼 때 조금 지나고 나면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분홍색으로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분홍색 비교표가 보이면 여러분 정리 표시 아니면 비교 표시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색깔을 통일성 있게 교재가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다 보면 또 중간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녹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녹색. 이 녹색 버전이 이렇게 쭉 색깔이 있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녹색 버전은 뭐냐면 심화 내용이라고 적었는데 이 심화 내용이란 뜻은 뭐냐면 수험서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내용보다는 출제 가능성이 조금 낮은 내용들은 또 별도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런 심화 내용들은 따로 기본 강의가 아닌 심화 강의에서 또 별도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출제 빈도가 낮은 내용들이야. 그럼 출제가 전혀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올해 그대로 또 이 심화 내용에서 출제 비중이 좀 출제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번 시험에 똑같이 22년 문제에서 22번이죠. 22번 문제에서 그대로 또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낮은 것들을 순위를 매겨놓은 거죠. 가장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떻게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쭉 암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출제 가능성이 낮은 것까지 같이 플러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강의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고 교재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죠? 자,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25년도 시험이 완벽하게 반영을 해서 올해 교재를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자, 25년도 내용들을 다 문제에서 다 맞추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소개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강의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접니다.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올해 시험에 가장 핫했던 문제가 뭐였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머리 심기 강의, 심화하고 기출을 같이 진행했던 강의입니다. 이 강의 내용이었는데, 자, 이 내용에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 때도 얘기를 했었고, 심화 강의 때도 얘기했었는데, 매운맛 모의고사 때도 이 내용을 했었습니다. 건축물의 피해 산정에 관한 내용들을 충분히 수업을 했었습니다. 또 수업을 했던 내용들을 모의고사에도 그대로 제가 출제를 매운맛 모의고사에도 냈었는데, 그게 올해 시험에도 그대로 좀 출제가 기본적으로 그대로 되었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 지나는 시험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조금 노력하고 또 확인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들을 가르칠 건지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교재도 만들고 강의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 그대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결방지제라고 적혀있는 내용들이 제 교재에도 있고, 그리고 저희 어디에서 순환만 모의고사에서 동결방지제 말고 폴리에틸렌 옥사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이 유동성 보강제에 속합니다라고 모의고사에도 냈었고, 또 동결방지제 내용들은 또 따로 어디에서 매운맛 모의고사도 계속 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유사하게 냈는데 올해 시험에서 뭐가 나왔죠? 올해 시험에서 여기 나왔죠? 동결방지제 물어봤는데 답은 폴리에틸렌 옥사이드입니다. 폴리에틸렌 옥사이드는 이미 이것들이 지금 동결방지제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교재라든가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확인했고, 오답인 폴리에틸렌 옥사이드가 유동성 보강제라고 또 모의고사에서 별도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여러분들 수업, 교재, 모의고사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이런 경향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로 한번 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풍부한 시각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로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전체적인 개요표를 쭉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우리가 어디 연설원 부분에 어디 부분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인 틀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각 단원별로 이렇게 개요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하거나 우리가 전체적인 소제목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뭘 공부할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플러스 알파로 옆에 가서 보시면 이런 그림들, V 패턴인데 이런 그림들이라든가 이런 소방시설에 관한 관련된 그림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우리가 뭐 소방시설 이런 것들을 그리는 시각 자료들을 충분히 많이 여러분들한테 교재에도 싣고 수업정에도 좀 보여드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의 준비와 또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비교적 다른 수험서에 비해서 얇은 소방학개론을 통해서 얇은 소방학개론은 이고 하지만 컴팩트하고 하지만 부족하진 않고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여러분들 또 암기할 부분은 충분히 암기를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회독 일체 강의라는 것들은 뒤에 커리큘럼을 좀 보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요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커리큘럼 소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그럼 이때까지 한 말은 뭐야? 믿고 좀 따라와 줘라. 이때까지도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여러분들 합격에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뭐 이때까지 제가 했던 말들에 뭐 요약하면 그런 말인 것 같고요. 끝내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어떤 것들을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니라고 물어보겠죠. 근데 여러분들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정태성 커리를 탔다라고 했을 때 커리를 탄다라의 기준점은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라든가 기본 강의 하나 듣고 커리를 탔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커리를 다 타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효과가 기본적으로 납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올해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무조건 어려울 거야. 올해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다음 시험은 쉬울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학습 방향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강사인 제가 결정할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제시하는 방향대로 따라오시면 어떤 시험으로 시험에 나오든 간에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크게 가보니까 이제 개념 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개념 강의에 가서 보시면 기초 이론 강의가 있죠. 그래서 기초 이론 강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초시생은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거야. 이 내용 자체가 기초라 그래가지고 나는 뭐 기초는 되어 있는 것 같아 라고 오해하셔가지고 안 들으시면 안 됩니다. 초시생은 필수고, 재시생인데 내가 연소 방정식에 조금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재시생 친구도 여러분들이 기초이론 강의는 반드시 들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주 1회 4주차 강좌로 이루어집니다. 주 1회 4주차 강좌로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기본 이론 강좌가 출발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수많은 강좌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를 한번 골라봐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기본 이론 강의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이론 강의는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것, 그 기본이라 하면 우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기출된 내용들을 확인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출은 시험이 어렵든 쉽든 무조건 한 80% 정도 가까이는 무조건 기출이 나옵니다. 또 시험이 쉬우면 한 90% 이상의 기출에서 출제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기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을 다루기 위한 가장 개념적인 강좌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 강의를 무조건 들으셔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강좌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5월부터 7월까지 저희가 전체 7주차 아니면 8주차 강좌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주 2회로 7주 아니면 8주차 강좌로 이루어지게 될 건데, 이게 이제 작년하고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본 이론 강의가 2가지 버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작년까지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재시생 친구들한테 저는 작년에 소방학교를 몇 점 받았는데 얼마 받았는데 소방학교는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되느냐, 기본부터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계속 답변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좀 잘 봤다 하더라도 다시 초시생의 마음으로 기본부터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었나 봐. 힘들고 너무 조금 지겹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지겹더라도 시험에 나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군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강좌를 2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초시생용 기본 이론 강좌, 이게 5월부터 7월까지 한 7, 8주 이루어질 겁니다. 이거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끝나고 나면 기본 이론 강좌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요거는 재시생입니다. 재시생.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재시생이라고 다
이 지금 7, 8을 듣는 게 아니라 조금 성적이 나온 친구들 25년도 시험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70점대 이상 한 70점 정도는 받았던 친구들이 이 기본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왜냐면 이 기본 기록 강의는 약간 요약본이겠죠. 이렇게 7주, 8주보다는 조금 강의 수가 좀 작아질 거기 때문에 한 5, 6주 차. 그래서 좀 강의 수가 좀 타이트하게 조금 줄어들면서 그냥 요약 강의에 좀 가깝게 탁탁탁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 때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을 짚어주는 강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시생과 초시생용 강의로 구분될 거라는 거 한번 정리하시고, 그러면 초시생은 이게 좋겠다, 그죠? 뭐야? 기본 이론 강좌를 한번 듣고 초시생용, 그러면 한번 수업을 들었을 건데 재시생용 기본 강의를 들으면 조금 압축된 강의를 스피드 있게 다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2번 이렇게 복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이론 강좌가 할 겁니다. 기본 이론은 기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한다면, 심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들을 다루는 강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심화 이론 강좌가 진행이 될 건데, 요거는 뭐하고 같이 진행이 되냐면 기출 문제 풀이하고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화 이론과 기출 문제 풀이가 같이 진행이 돼서 약 10주 정도의 여러분들의 주차를 가지고 수업이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어떤 것들이 생길 수 있냐면, 아니 기본 이론 때 배웠던 내용들은 기출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죠? 기출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심화 이론 때 배운 내용들은 기출에서 볼 수 있는 소수의 문제도 있지만 보지 못하는 문제도 있겠죠. 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심화 이론을 다루면서 일부분에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혹은 그 문제가 부족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럼 뭔 얘기야? 심화 이론 때 다뤘던 내용들은 뭐라고? 머리 심기 문풀이라 그래서 기출에서 나왔던 것 플러스 심화 이론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가지고 만든 문제집이 별도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는 소유삼이었는데 문제를 조금 더 보강해가지고 머리 심기라는 교재로 여러분들한테 출간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네요. 그래서 머리 심기는 심화 이론 때 다뤘던 내용들을 문제풀이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문제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 말씀을 조금 안 드렸는데 이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끝장에도 빈칸 OX가 있습니다. 끝장에도 빈칸 OX. 일단 옆에 여러분 확인하셔야 될 게, 기본 이론 강좌를 여러분들이 듣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재시생이든 초시생이든 기본 이론 강좌를 듣게 될 건데, 이건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강좌다 보니까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강의만 듣고 복습만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제대로 복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끝장에도 빈칸 OX라는 교재가 나올 겁니다. 이거 기본서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교재인데, 그래서 일부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합니다. 복습이 끝난 다음에 내가 복습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라고? 끝장에도 빈칸 OX를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풀어보는 거야. 일종의 이제 빈칸 OX이기 때문에 빈칸도 있고 OX로 구성된 문제집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복습이 좀 잘 됐는지, 이 부분을 암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 이론이 진행될 때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여러분들이 매 주차가 끝나고 나면 한 10문제 내외 정도로 또 여러분들한테 사지선다로 만들어진 객관식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자료실에 업로드해 줍니다. 그래서 강의 듣고 빈칸 OX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는 주간 테스트 문제 푸시고, 이렇게 하고 기본 이론 강좌를 마무리를 지으시면 좋을 것 같고, 심화 이론 워수 가지고는 기출 문제를 같이 풀 거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머리 심기 이제 하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기출과 심화 이론 내용을 가지고 만든 문제라고 했죠. 요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뭘로 가냐면 신모의고사라 그래서 전범위 모의고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1, 2월 달에 전범위 모의고사인 신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건데, 이 신모의고사가 진행이 된다는 건 전범위 회독이 어느 정도 다 끝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회독을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머리 심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징검다리 모의고사가 별도로 같이 또 진행이 됩니다. 뭐 어떤 거 할 때요? 머리 심기 문제풀이 할 때
징검다리 모의고사라는 게 같이 진행이 된다. 요거 뭐냐? 누적 복습 모의고사입니다. 누적 복습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뭔 얘기냐? 3등분을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3분의 1만큼의 내용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문제를 풀고, 두 번째는 뭐라고? 3분의 2 내용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풀고, 다음에는 3분의 3의 내용을 가지고 모의고사를 푸는 징검다리 모의고사를 말 그대로 파이널 모의고사에 돌아가기 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거니까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회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니까 정리를 꼭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꼭 챙겨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가 다 가는 과정에서 더 리더 강의라고 해서 처음부터 배웠던 내용들을 제가 저희 시그니처 강좌죠, 그죠? 더 리더 특강이라고 해서 기본수를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하는 특강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이 모두소에 와서 처음 이 강의 시작했을 때는 한 7강 정도였다면 충분했던 것 같은데, 지금 작년 보니까 13강 정도 강의를 찍었더라고요. 14강이라고 그래요. 14강 정도 강의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수가 거의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과거보다 사실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공부해야 될 양이 조금 늘어난 건 사실이란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올해 목표는 뭐냐면, 이게 원래 1, 2월 달, 저희가 2월 달에 보통 촬영을 많이 했는데, 요걸 12월 달에 좀 촬영을 완료를 해가지고 조금 더 빨리 회독하는데, 더 리더 강의 조금 빨리 나와가지고 교재를 혼자 보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더 리더 강의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요청을 해 주셔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조금 12월 안에 이 촬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개정법령 특강은 매년 하는 겁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강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 안에 법령이 포함되어 있는데, 법령은 계속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는 것들은 자료실에 계속 수시로 여러분들한테 업로드를 합니다. 어디에 가보면 있다고요? 자료실에 가보면 개정된 사항들은 계속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야, 자료실에 가서 계속 이 개정되는지 어떻게 확인해? 공지사항에 가서 보시면 개정이 뭐가 돼서 자료실에 어떤 것들이 업로드가 되었다라고 또 여러분들한테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에 가기 전에 공지사항 확인하시면 뭔가 새로운 자료가 올라왔구나. 그럼 자료실에 가셔가지고 개정법령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나중에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번에 정리하는 특강을 별도로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건 또 무료로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하는 것들이니까 무엇이 개정되었는지는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커리가 진행이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이제 문제풀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 하나부터 끝까지 다 듣기가 힘들어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마인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다 들으셔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신모의고사 또 말씀을 좀 드리니까 제가 빠뜨렸는데, 이 신모의고사는 난이도별로 모의고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한 맛, 보통 맛, 매운맛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한 맛은 기출을 토대로 만든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기출 문제지만 공부했던 친구들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이고, 보통 맛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서 나왔던 내용 플러스 약간의 심화강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토대로 만든 내용이고요. 자, 매운맛 같은 것들은 뭐냐? 심화강의 내용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만들고 플러스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도 하나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내용까지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점수는 순한 맛이 쉽고 매운맛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모의고사가 쉽다 어렵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올해 시험처럼 올해 시험 문제가 어려웠지만 어려운 거에 비해 원래 자기가 지금 생각해도 그래도 이 정도 점수는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못 받았던 친구들이 보통적인 이유가 뭐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난이도가 높게 나왔을 때 당황해 한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약간 매운맛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렇게 시험에 나오더라도 내가 멘탈을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준비할 수 있어도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웬만하면 커리는 다 타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길게 여러분들 소개를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는 오리엔테이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